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야권이 현재 우세하다는 분석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어 막판 표심이 안개 속에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각 당이 보는 현재 판세와 전망이 어떤지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전망에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은 80에서 90곳. 박빙 지역구를 거의 손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15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례의석을 더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석, 황상무 파문가, 대파 논란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회복세라며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석 어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우세로 보는 지역구는 110곳, 여기에 50에서 70여 곳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부산, 경남 초박빙 지역구들의 명함이 승부를 가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수임료 논란 등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추이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2석 이상이 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은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은 비례의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 5번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민주당 계열이, 60%를 밑돌면 대체로 보수정당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유권자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투표율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어제 4.3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직격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 대표 등 제3지대 선거대책위원장들도 한자리에 섰습니다. 충청에서 강원, 경기 북부까지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 당시 피해 구제를 위해 4.3 관련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걸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민주당의 나경원 후보 비하 발언은 여성 혐오, 조국혁신당의 4050 세대가 소외돼 있다는 발언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야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4.3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4.3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인물들을 공천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경남 창원과 부산을 찾아 이른바 낙동강벨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라며 투표를 거듭 독려하면서 선거 막바지 여권의 가짜 사과 작전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에서, 개혁신당은 대구와 부산을 찾아 막판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어제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분가량의 추모사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4.3 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여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 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4.3 사건은 지난 2014년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 참석과 관련해선 여전히 반쪽 추념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 한 번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념식에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세 차례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추념식 참석을 놓고 보수와 진보 계열 대통령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무고한 희생을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승화시킨다는 4.3을 추념하는 취지는 무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는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류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선거 전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막말 논란이 빚어진 김준혁 후보까지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연소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저축은행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검사했던 전담팀 5명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앞서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으로 아파트를 살 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조건인 물품 구입 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 새마을금고 측도 우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발표를 하는 게 맞다며 선거 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당과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며 책임은 내가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지역 TV 토론회에 참석해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오케이입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정권 심판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 학생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는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고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에서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거라는 옹호성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